월요일 밤에 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5분 만에 2,000달러나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월요일의 그 비트코인 1시간 봉입니다. 파란색 화살표를 보시면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크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달고 내려왔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되었냐 하면 SEC가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는 속보를 코인텔레그래프에서 내보냈기 때문입니다. 이 속보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순간적으로 폭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건 가짜 뉴스였습니다. 블랙록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밝히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커다란 윗꼬리가 달린 것입니다. 자, 이로써 현물 ETF 승인권은 비트코인 시장에 큰 폭발력을 가진 재료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비트코인 현물 ETF권은 이미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월요일의 그 해프닝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권은 그야말로 시간 문제일 뿐이고 머지않아 승인이 된다는 건 거의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크게 상승할 재료 하나를 이미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레이스케일이 GBTC를 그 현물 ETF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 SEC가 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레이스케일이 SEC를 상대로 소송을 했었고 법원은 SEC가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SEC는 법원의 이 결정에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SEC가 그레이스케일의 그 GBTC를 현물 ETF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권입니다. 투자자들은 SEC가 이를 승인하는 것은 그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 상반기에는 그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현물 ETF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현물 ETF 승인이 시장에 큰 폭발력을 가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폭발력을 가지는 이유는 현물 ETF의 경우에는 반드시 실물 거래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식 ETF와 마찬가지입니다.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사면 ETF 운영사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비트코인을 현물로 매입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물 ETF가 출범할 경우 비트코인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금 ETF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2004년 11월입니다. 금 ETF의 이름은 SPDR 골드 쉐어스였는데 출시한 지 3일 만에 10억 달러가 유입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후에 수많은 금 ETF가 출시되었고 현재 미국에서만 그 1,00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금 ETF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1,000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30조 원입니다. 금 ETF가 보유한 금의 규모는 국가로 치면 세계 4위에 해당할 만큼 큰 규모입니다. 금 ETF가 출시되기 이전에는 일반인이 금을 사고 팔기가 어려웠습니다. 실물을 보관하기도 어려웠고 분실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금 ETF가 출시되면서 금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좋아졌고 그래서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잠겨있던 자금의 일부가 금 ETF로 이동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개인키를 분실할 위험성도 크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믿기도 힘듭니다. 가끔 그 FTX와 같은 그런 거래소 문제가 뻥뻥 터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다면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서 그 비트코인을 사지 못했던 그 투자자들의 수요가 몰려올 것이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도 몰려올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승인은 비트코인 상승의 트리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블랙록은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입니다. 그리고 블랙록의 대표를 맡고 있는 레리 핑크가 미국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레리 핑크는 미국 정계에 미치는 영향력도 상당한데 그 레리 핑크가 미국 대선에 나와도 다른 후보들에게 밀리지 않을 수준이고 또 언젠가는 대선 후보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행동은 항상 투자 시장의 큰 관심거리입니다. 비트코인을 대하는 그 레리 핑크의 자세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레리 핑크는 비트코인에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 레리 핑크는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비트코인에 아주 비판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지구의 환경을 생각해야 하는데
비트코인이 너무나 많은 전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에 도입하면서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에 8천만 원까지 상승하던 대세 상승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머스크가 환경을 생각해야 한다고 하면서 비트코인을 테슬라의 결제 수단에서 제외해서 투자자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때 아크 인베스트의 캐시 우드가 뭐라고 했냐면, 일론 머스크가 아마도 레리 핑크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블랙록의 CEO인 레리 핑크가 머스크에게 전화를 걸어서 비트코인은 전기 소모가 많으니까 환경 친화적이 아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결제에 사용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블랙록이 테슬라의 최대 주주이다 보니까 머스크도 레리 핑크의 말을 무시하기는 어려웠다는 것이 캐시 우드의 설명입니다. 그로부터 약 2년 후인 금년 여름에 블랙록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뉴스를 듣자마자 2년 전에 레리 핑크가 머스크에게 전화를 했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레리 핑크가 머스크에게 전화를 했던 2021년 당시에 레리 핑크는 이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를 운영하려면 실제로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을 최대한 저렴하게 사야 하는데 머스크가 자꾸 가격을 띄우니까 레리 핑크 입장에서는 아마도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스크한테 전화해서 자제를 요청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 뒤로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면서 침체기에 들어갔고, 이러한 침체기를 이용해서 블랙록이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확보한 후에 금년 현물 ETF 승인을 SEC에 신청한 것입니다. 레리 핑크는 SEC에 비트코인 현물 ETF를 신청하면서 비트코인은 많은 사람들이 상상력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비트코인에 매혹되고 흥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블룸버그는 레리 핑크가 비트코인 회의론자에서 구세주로 변신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었다는 가짜 뉴스가 나온 후 1시간쯤 후에 레리 핑크가 폭스 TV에 출연을 했습니다. 우연히 일정이 그렇게 잡혔던 것 같습니다. 폭스 TV 진행자가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했던 해프닝에 대해서 묻자 레리 핑크는 오늘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이유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루머 때문이 아니라 비트코인의 퀄러티 때문이라고 하면서 크립토 랠리는 퀄러티를 향한 비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블랙록의 전 세계 고객들이 비트코인을 원하고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자, 비단 레리 핑크뿐이 아닙니다. 과거에 비트코인을 비난했던 많은 제도권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의 약세를 이용해서 이미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축적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2018년 1월에 비트코인은 버블이다, 비트코인은 세상에서 가장 나쁜 투자다, 비트코인을 사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추락하자 그는 260억 달러의 소로스 패밀리 펀드에서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그 후로 비트코인이 긍정론자로 변신했습니다. 이렇게 제도권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을 비난하고 절대 사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는 비트코인을 몰래 사들입니다. 그런 후에 비트코인 투자에 긍정적으로 바뀝니다. 바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폴 튜터 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투자자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당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상당량의 비트코인을 사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조만간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장세가 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의 재무부는 앞으로도 계속 국채를 발행해야만 합니다.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투자자들이 점점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금리가 올라가고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은 계속 확대되고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가 절대적 안전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의구심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그 시장이 불안하면 국채로 돈이 몰리고 그래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달러가 강세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은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국채 발행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그 시대적 흐름에다가 기관 투자자들의 그 비트코인 매집 현상 등이 합쳐져서 비트코인이 강세장이 올 가능성을 저는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 비트코인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내서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